자, 우리 퇴근길에 바쁘신 동작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 선거운동원들입니다. 어제는 따뜻한 봄 날씨더니 오늘은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진해 벚꽃축제가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벌써? 자, 우리 서민들도 벚꽃축제도 좀 다니고 고성의 공룡나라 축제도 좀 다니고 하는 그런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4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선출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벌 경제만 책임졌을 뿐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구나 서민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99% 절대 다수가 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책 하나하나를 보면 뭘 만들어주겠다, 무슨 지역을 지정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정몽준 의원은 재벌입니다. 만일 정몽준 의원이 진정 서민을 생각한다면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에 돈도 좀 돌고 남성시장에서 물건도 좀 많이 사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민이 아니라 재벌이요 특권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보신당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을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로 선출한 진보신당이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서민을 대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의회에 들어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력 있는 진보 기호 6번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가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동작구민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어깨 맞대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민간인 사찰 이야기가 어제 오늘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99% 서민들이 이명박 정권과 정몽준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인되는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주목해 주십시오. 노동자 서민의 아이들은 희망도 꿈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꿈도 희망도 함께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주목해 주십시오. 지난 2006년 서울시장 후보로 시민들과 함께 만났고 지난 총선에서도 동작구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한 김종철입니다. 여러분 쌀쌀한 날씨이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지 약간 말이 흐물흐물 나오네요. 조금 소란스러운데 이 자리를 이렇게 감내해 주신 이 앞에 이렇게 청과물 파시는 과일 파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동광약국 선생님, 광주약국 등 많은 상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시끄러워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김종철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어야 우리나라에서 평균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 두 분하고 아이 둘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런 4인 가족으로 보면은 얼마를 벌어야 우리나라에서 딱 평균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정도를 벌어야 우리나라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평균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사당동에서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원 버는 집이 몇 집이나 된다고, 그게 평균 가정이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면은 23,000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쉽게 계산을 해보면 2,5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2,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치면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야 이 나라에서 평균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아니 멀리 가지 않고 이 사당동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원을 버는 가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많이 뼈 빠지게 일해서 국민들이 번 돈이 그럼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단 말입니까? 어디엔가에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작년에 지금 증권거래소라고 불리는 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재벌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재벌 대기업에 상장된 기업들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돈이 무려 104조 원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104조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찰 또는 현찰성 자산으로 104조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사당동에는 1년에 1억을 버는 그러한 사람들이, 4인 가족 기준에 1억을 버는 가정들이 없지만 국민소득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간다고 서민들이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을 누군가가 그렇게 다 왕창왕창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누군가는 그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비슷한 나라가 있었죠. 바로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이 외국으로 수출은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국민들은 가난한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더 국민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부자이지만 국민은 가난하다고 한 것이 일본이었었는데, 지금 딱 그 꼴이 우리나라입니다. 고령화 추세가 그렇고 사회적으로 왕따, 오타쿠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거의 비슷해지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딱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당동과 동작구 동네를 쭉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거의 모든 가게에서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작년보다도 훨씬 어렵다, 금융위기 왔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동네 골목이 영세 상인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워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들은 살맛이 나서, 부유층은 돈이 주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서 외국으로 시시때때로 외국 여행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부자가 돼 있지만, 서민들은 이 동작구에서 골목을 다니는 서민들은 퇴근할 때 집에 과일 한 상자 더 사가고 치킨 하나 더 사갈 수 있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동네를 다니는 시민들이,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주머니에 월급이 두둑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는 영세 상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가난하게 되면서 상인들도 더 어려워지는 이 악순환이 바로 우리 동네에서 골목 경기가 죽은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극화부터 해소해야 됩니다.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 그런 얘기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를 살려야 우리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 누가 모릅니까?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민들의,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줘서 그들이 이 동네에서 더 많이 조금이라도 집에 물건도 사가고 머리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세탁도 맡길 수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활성화될 때, 동네에서 돈이 돌고 돌 때 우리 사당동 지역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경제가 저절로 살아나서 시민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서 재벌과 부유층에게 좀 더 과세하고 그 돈을 동네로 내려보내고 보내줘서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경기도 살아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재벌들에게 증세하지 않고 부유층에게 증세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정치인들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당동 골목 상권이 서민들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우리 골목 상권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이 재벌들이 소위 말해서 빵집, 커피집, 심지어 순대, 떡볶이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러한 품목에까지 진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자영업자 분들을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하청업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얼마 전에 빵집과 커피집 그리고 순대 떡볶이까지 재벌들이 살려고 하다가 비판받아서 빵집에는 철수하는 척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재벌이라고 합니까? 자동차, 전자, 선박, 석유화학, 기계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는 데를 대부분 재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재벌들이 느닷없이 빵집, 커피집, 순대, 떡볶이, 이제는 미장원, 세탁소 이런 데까지 넘볼 수 있는, 넘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까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벌들이 자식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재벌들이 자손이 세대를 지나면서 재벌 2세, 재벌 3세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자식 자손들한테 떼어줄 사업이 없다 보니 원래 하던 자동차, 선박, 기계, 석유화학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서민들이 해서 먹고 살아야 할 빵집, 떡집, 커피숍, 순대 떡볶이까지 진출해서 자기 자식들만 배불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재벌들이 우리 영세 상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컴퓨터를 켜시고 재벌, 빵집, 떡볶이, 커피 이렇게 놓고 검색해 보십시오. 커피집, 빵집, 떡볶이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검색해 보십시오. 바로 재벌 1세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싸그리 쓸어 담았으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영세 상인들이 하는 그런 품목까지 재벌들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재벌들을 개혁하고 재벌들이 하는 횡포에 맞서서 우리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정당이 어디입니까? 재벌 그 자체인 정몽준 의원의 새누리당입니까? 아니면 재벌로부터 유일하게 돈 받지 않고 언제나 서민들 여러분의 편에 서 있었던 진보신당입니까? 저는 진보신당 김종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영세 상인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걸 접고서 재벌들이 하는 치킨집에 프랜차이즈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라도 접고 다른 걸 해야 될지 이런 걱정 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지나고 계시는 청년들이 또 이곳을 지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떳떳한 정규직으로 제대로 월급 받고 3년에서 5년만 열심히 일하면 약간의 대출금 보태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동네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민주당에서 이계한,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저 김종철 세 사람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플랜카드에도 걸려있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공보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철폐, 중소기업 보호, 재벌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내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정몽준 의원이 한 공약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 남성역을 가보십시오. 남성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왜 구의원들이 해야 되고 시의원들이 고민해야 될 공약을 국회의원이 내걸고 있단 말입니까? 정말 남성역에 그리고 이 이수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거 할 거라면 저는 2년 후에 구의원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사당동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또 재벌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당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재벌들의 횡포에 맞서 우리 서민들을 지키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젊은 진보 저 김종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6년 전에 우리 김종철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야, 너무 젊다. 자, 이제는 40대 중반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 실력 있는 젊은 진보 청소노동자가 비례대표 1번인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힘이 약한 진보신당 혼자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지나고 계시는 서민 여러분들과 동작구민 여러분들과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야기할 때 그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새누리당도 무상보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우리 노동자가, 국민들이 하나하나 힘을 모아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특권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11일 재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직접 선택하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대표가 우리가 직접 의회에 들어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청소노동자가 의회에 들어가 청소노동자의 삶을 바꿔나가고, 상인들이 의회에 들어가 상인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노동자 어르신들이 의회에 들어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서민 아닌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재벌이요, 검사요, 판사요, 모두 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속심하십시오.